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이어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과거에 집착하기. 그땐 좋았지. 라는 말로 시작되는 회상은 때로는 즐겁지만 과거에 머물러 현재와 미래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는 행동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생기는 문제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현재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일상에서 느껴야 할 기쁨을 앗아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라는 말을 반복하면 현재의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생기는 문제점 2번째, 관계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태도에 지치게 됩니다. 이는 대화의 단절과 정서적 거리를 만듭니다. 자녀나 손주가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생기는 문제점 3번째, 미래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계획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미 다 늦었어 라는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기나 메모를 통해 하루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한 일을 기록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2번째, 과거를 배움의 도구로 활용하기.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아지게 하는데 활용하세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라는 생각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로 전환하세요. 한 노인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절약과 재정 관리를 배워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3번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이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여행, 언어 배우기, 요리 등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4번째, 기술과 변화 수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을 배우며 변화된 세상과 연결되세요. 가족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술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과거를 배움으로 삼아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교훈이고 현재는 선물이며 미래는 가능성입니다. 오늘부터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7번째,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기. 왜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72세의 김 씨는 계단을 오르다 넘어졌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자녀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통증을 참으며 병원을 가지 않았고 결국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한 결과 회복 기간이 길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박 씨는 가벼운 통증에도 자녀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한 덕분에 큰 치료 없이 회복할 수 있었고 가족과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첫 번째, 건강과 안전의 위협. 도움을 거부하면 사소한 문제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낙상 사고를 방치하거나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 악화. 가족이나 친구의 진심 어린 도움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도움을 제안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을 거부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 사회적 고립. 도움을 거부하면 점점 더 혼자만의 삶에 갇히게 되고 이는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방법 첫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도움을 받을 때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이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방법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한 노인은 은퇴 후 혼자 장을 보러 가기 어려워지자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자녀와의 시간을 늘리는 기회가 되었고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도움을 현명하게 받는 방법 세 번째, 필요에 따라 도움을 선택하기. 모든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나 무거운 짐 옮기기는 도움을 요청하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은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8번째,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기. 왜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까요?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하지만 잘못된 소비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동적인 소비나 과도한 지출은 노후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노후의 행복과 직결되기에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재정적 불안정. 충동적인 소비는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만들고 필요할 때 사용할 비상 자금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점 두 번째, 가족 간의 갈등. 과도한 소비로 인해 자녀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점 세 번째, 정서적 스트레스. 재정 상태가 나빠질수록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며 느끼는 불안감은 노후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실천 방안 세 가지입니다.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예산 세우기. 월별 고정 지출, 예를 들어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등과 가변 지출, 예를 들어 식비, 여가비 등을 나눠 예산을 설정하세요. 선물 비용, 여가 비용과 같은 항목의 한도를 설정하여 소비를 통제하세요. 예산을 세우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실천 방안 두 번째, 충동 구매 방지하기. 구매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목록 외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세요. 한 노인은 매달 쇼핑할 때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며 남은 돈을 여행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모은 돈으로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 대안적인 소비 방식 활용. 무료 또는 저렴한 대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직접 만들기를 통해 선물이나 가정용품을 준비하세요.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소비는 행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노후의 안정과 행복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소비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쓸 때 행복을 주지만 잘 쓸 때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오늘부터 소비를 통제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왜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도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지속하면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불평만 했고 심지어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도움을 계속 제공했지만 결국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한 여성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이 훨씬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 첫 번째, 감정적 소모.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더 나빠진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 두 번째, 정신건강 악화. 지속적인 비난, 불평, 의존적인 행동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행복감보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더 크다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 세 번째, 성장의 기회 상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나 자기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관계를 평가하기. 현재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관계를 평가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상대방의 요구나 행동이 불편하다면 정중히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와 같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관계가 더 공평하고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동호회, 자원봉사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세요. 한 노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 네 번째, 스스로를 돌보기.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 운동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을 우선시하며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는 더 나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건강한 관계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10번째,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왜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일까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는 태도로 인해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는 문제를 넘어 삶의 활력을 잃게 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며 이런 복잡한 건 젊은 사람이나 쓰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또 다른 남성은 손주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첫 번째, 시대와의 단절.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배우지 않으면 가족과의 소통이나 정보 접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두 번째, 두뇌 활동 감소.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 세 번째, 자신감 상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낮춥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삶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는 배움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실천 방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실천 방안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배우고 싶은 것을 작게 나눠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 중 카메라 사용법만 먼저 배워보는 식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실천 방안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배우고 싶은 것을 시작하세요. 나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실천 방안 세 번째, 지역 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참여하기.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 음악 등의 강좌에 참여하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교육 플랫폼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의를 듣고 배우는 과정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지기 위한 실천 방안 네 번째,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는 삶의 활력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 도전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삶을 정체시키고 사회와의 연결을 끊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배우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려면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단순히 금지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나이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세요. 긍정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두운 길에도 빛을 비춘다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더해 보세요. 외로움은 고립과 건강 악화를 부릅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벗어나야 할 감옥이다. 손을 내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과거는 교훈이고 현재는 선물입니다. 과거를 놓아야만 미래를 움켜쥘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도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도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순간 도움을 요청하세요.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돈은 잘 쓸 때 가장 가치가 있으니 현명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세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도 고통스럽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관계를 선택하세요.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으니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건강은 축복이 아닌 책임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나이를 핑계로 가능성을 닫고 어떤 이는 나이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